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언제나 훌륭한 군주 곁에는 훌륭한 재상들이 있는 법입니다. 왕은 혈연적으로 왕족만이 가능하지만 재상은 국왕에 의해 발탁이 되기에 사실상 국정의 실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죠. 한국사의 자랑인 고구려, 우리는 고구려 하면 전투력이 막강한 군국주의 국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군사력이 강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내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덕분이기도 합니다. 고구려도 처음부터 강력한 국가가 아니라 국가의 통치 체제와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정비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고구려의 명재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고구려의 재상은 8대왕 신대왕 때의 재상 명림답부입니다. 본디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연합한 5부족 연맹체였습니다. 5부족 중 계류부에서 왕을 배출하고 연노부에서 왕비를 배출하며 연노부는 넘버 2 부족이었는데요. 고구려의 7대왕 차대왕이 폭정을 일삼자 연노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차대왕을 폐위하고 신대왕을 옹립했는데 이 쿠데타를 주도했던 게 연노부 출신의 명림답부였습니다. 새롭게 왕이 된 8대왕 신대왕은 명림답부를 국상에 임명합니다. 기존 고구려의 재상은 좌보와 우보라는 두 직책이 있었는데 신대왕은 좌보와 우보를 국상이란 관직으로 일원화하고 고구려의 국정을 총괄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명림답부는 고구려 최초의 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 168년 중국 한나라의 현도군 대소가 고구려를 침공했는데 여러 신하들은 당장 나가서 싸우자고 주장했으나 오직 명림답부만이 고구려의 군사수가 적고 지금 한나라군은 강행군을 하느라 지쳐있을 것이며 한나라군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방어에 전념만 해도 한나라군은 한 달도 안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과연 얼마 안 있어 보급이 떨어진 한나라군은 돌아가는데 이때 명림답부가 직접 수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나가 후퇴하는 한나라군을 무찔러 크게 승리합니다. 명림답부는 113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명림답부가 사망하자 신대왕이 몸속아서 애통해야 하고 7일간 조정회의를 하지 않았으며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고구려의 재상은 어쩌면 제일 유명할 것 같은 을파소입니다. 을파소는 고구려 9대왕의 고국천왕의 재상이었습니다. 부족 연합체였던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고대국가로 나아가는 시점의 시작을 고국천왕 때부터로 삼는데 고국천왕이 중앙집권화 정책을 펼치도록 옆에서 보조한 실무자가 바로 을파소였습니다.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였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고구려의 왕비를 배출하던 연노부는 언제나 왕을 배출하던 부족 계류부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는데요. 고국천왕 때는 왕비의 친척이라고 하는 어비류와 좌거려가 권력을 잡아 고구려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어비류와 좌거려의 일가들은 교만하고 사치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자녀를 겁탈하고 토지와 주택을 빼앗으니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개하였다고 합니다. 고국천왕은 연노부를 견제하면서 연노부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자 어비류 좌거려가 연노부 부족을 데리고 반란을 도모했으나 고국천왕이 그들을 평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고국천왕은 기존 고구려를 구성하던 5부족 중 자신의 출신 부족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부족, 연노부, 관노부, 전노부, 순노부의 부족 명칭을 버리게 하고 방위명을 집어넣어 서부, 남부, 북부, 동부로 명칭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좌거려와 어비류 반란 진압 후 고국천왕은 훌륭한 인재를 청구하도록 했는데 동부 출신의 안류가 청구되었습니다. 이때 안류가 고국천왕을 찾아가 말하기를 미천한 저는 용렬하고 어리석어 본디 큰 정사에 참여하기 부족합니다. 서쪽 압록곡 좌물촌에 사는 을파소는 유리왕의 대신이었던 을소의 후손으로 성질이 강직하고 굳세며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와 등용되지 않아 밭을 가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만약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이 사람이 아니고는 안됩니다 라며 을파소를 추천했죠.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만나보고는 을파소의 인품에 감동을 받아 그를 국상에 앉혀 정사를 맡깁니다.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일족을 멸하겠다고 선포하고 을파소를 추천한 안류에게도 큰 선물을 내릴 정도로 을파소에 대한 고국천왕의 신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을파소가 재상으로 국정을 운영했을 당시 고구려의 상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곧 지성으로 나라에 봉사하여 정교를 밝히고 상벌을 신중하게 처리하니 백성들이 편안하고 내외가 무사하였다. 고국천왕 하면 가장 유명한 업적이 한국사 최초의 복지정책인 진대법이죠. 한 번은 고구려의 흉년이 들자 고국천왕은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에서 저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 수확이 끝난 이후 겨울 10월에 상환하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는데 이 진대법 또한 을파소가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훗날 을파소가 사망하자 온 나라 사람들이 통곡하였다고 하니 을파소가 백성들로부터도 인기가 많은 재상이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죠. 다음 소개해드릴 고구려의 재상은 고구려 14대왕 봉성왕 때의 국상 창졸입니다. 고구려의 14대왕 봉성왕은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방탕하며 의심과 시기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봉성왕이 왕으로 등극하자 그가 가장 경계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작은아버지 달가였습니다. 달가는 봉성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고구려를 약탈하던 숙신족을 토벌하며 전쟁 영웅이 되어 백성들로부터 압도적인 인기를 받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족이 자기보다 더 열렬한 지지를 받자 달가를 시기한 봉성왕은 자기 작은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위협이 되는 왕족들을 하나둘 제거하며 민심을 잃었죠. 서기 294년 기존의 국상이었던 상루가 죽자 봉성왕은 남부 출신의, 즉 옛 관노부 출신의 창조리를 국상에 임명했습니다. 296년 중국의 연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창조리가 봉성왕에게 고노자를 추천하였고 고노자는 연나라군을 무찌르며 고구려를 위험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봉성왕의 폭정이 심해집니다. 봉성왕은 전국의 15세 이상의 남성들을 전부 징발하여 궁실을 새로 짓고 수리하는 등 무리한 토목공사로 민생이 피폐해집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 데다가 노역에 시달려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에 창조리가 백성들이 굶주리고 궁핍해진다며 다음과 같이 간합니다. 하늘의 재앙이 거듭되어 곡식이 자라지 않고 백성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장정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계곡과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실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염려하여 몹시 조심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대왕은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배고픈 백성들을 몰고 가서 토목공사의 부역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백성의 부모된 뜻에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물며 가까운 곳에 강한 적이 있는데 만약 그들이 우리가 피폐한 때를 탓서 쳐들어온다면 사직과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리기 바랍니다. 봉성왕은 화를 내며 궁실은 장엄하고 화려해서 위험을 보여야 한다고 거절합니다. 이에 창조리는 임금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는 인이 아니며 신하가 임금에게 간언을 하지 않는다면 충이 아닙니다. 신이 이미 분에 넘치는 국상의 자리에 있기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찌 감히 백성들의 칭송을 바라겠습니까? 라고 다시 간했으나 봉성왕은 듣질 않았죠. 이대로 가다가 분명히 무슨 소요가 터져도 터질 것 같은데 만약 봉성왕이 폐위된다면 봉성왕의 국상이 본인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창조리는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기로 합니다. 창조리는 여러 신하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봉성왕을 폐위하고 과거 봉성왕이 죽인 왕족의 아들을 찾아가 그를 15대왕 미천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봉성왕 폐위와 미천왕 옹립에 가장 주도적이었던 창조리였으나 안타까운 건 미천왕 등극 이후 창조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본인도 봉성왕 때의 국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걸 수도 있겠죠. 창조리가 옹립한 미천왕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생각해본다면 고구려 역사에서 창조리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죠. 미천왕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미천왕의 증손자인 광교토 대왕도 나타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건 창조리 이후 고구려의 국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17대 소수리왕, 19대 광교토 대왕, 20대 장수왕 무렵 분명히 그 국왕도를 보필하던 재상들이 있었을 텐데 전해지는 사람은 없죠. 장수왕의 평양성천도 이후 고구려의 재상 명칭은 국상에서 대대로로 바뀝니다. 언제 딱 국상의 명칭이 폐지되고 대대로 제도가 시행되는지는 모르지만 고구려 후반기부터는 대대로라는 명칭이 나오죠. 고구려 후기에 존재했던 중국의 왕조의 수나라와 당나라에서는 고구려의 최고 관등이 대대로 혹은 태대형이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국정을 총괄했다는 대대로는 3년에 한 번씩 교체하지만 직무를 잘 수행하면 교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당나라 측 기록을 보면 대대로를 교체하는 날엔 두 개의 세력이 서로 공격하며 왕은 궁을 닫고 지키다가 이긴 자의 말을 들어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평양천도 이후 고구려의 왕권이 심히 약해지고 평양파 신귀족들과 기존의 국내성 출신의 구귀족들이 만성적인 내전을 일으켰던 후기 고구려의 혼란상을 반영하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이러한 내부는 일시적으로 수습되는데 이때부터는 고구려의 재상을 교체하는 날엔 무슨 내전이 터진다거나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때부터 고구려의 재상을 망리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망리지는 연시 가문에서 세습한 것으로 보아 평양파 신귀족들과 기존의 국내성 출신의 구귀족들의 내분이 이어지다가 평양파 신귀족들이 승리를 했고 평양파 신귀족을 대표하던 연시 가문에서 망리지란 관직을 만들고 이를 세습해왔던 게 아닐까 합니다. 고구려의 27대왕 영류왕은 이 연시 가문의 세력을 누르려고 하다가 연시 가문을 이끌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폐위하고 보장왕을 옹립했죠. 이후 연개소문은 기존의 망리지 명칭을 대망리지로 바꾸어 국왕보다 더 막강한 실권을 발휘했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려의 재상들을 소개해드렸으며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